예, 썰전 라이브 인터뷰 시간입니다. 매주 뵙는 분이죠.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저희가 늘 가장 그 주에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정 위원장님이 정도사님이 이거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예, 노 수박. 예.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노수박.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이 포털에서 저분이 수박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특히 이제 D땡땡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건 얘기해도 되죠. 포털 예, 사이트. 괜찮습니다. 예. 다음에서 검색하면 되고 구글은 검색이 됐다 안 됐다 합니다. 다음에서 노수박하면 그 사이트가 뜨는 거고요. 이제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하면서 특정 의원들을 향해서 수박이란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기분 나빠할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가 이렇게 너무 근엄한 게 아니라 위트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레토릭도 좀 있고, 그 메타포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치가 좀 부드럽고 그러면서 예. 국민들이 다가가는 건데, 저는 수박이란 표현을 당당하게 쓸 자격이 있는 게 저 수박이란 표현을 최초로 쓴 게 접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려고 준비할 때 강서구 당시 금태섭 의원이 있는 자리에 경선을 하러 가면서 제가 수박 의원들을 잡겠다. 그리고 빨간 점퍼 민주당 의원들을 잡겠다. 민주당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최소한 파란 점퍼를 입어야 되는데 빨간 점퍼를 입고 민주당인 척하는 의원들이 있다.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그래서 수박이다라고 정봉주 의원님이 규정을 했죠. 규정을 했고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정리하면 그 옥스퍼드 예. 언어 사전에는 노수박이란 표현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그게 들어가게 되면 정치권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치인을 지칭하는 표현. 예.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사실 있겠죠. 지난 대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예. 이재명 후보가 당시 수박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을 했었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건 호남 비하 발언이다라는 일베 용어다라는 아닌데요?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일배입니까 그럼? 그런 당시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언론에서 팩트 체크한 결과 일베에서는 그게 그런 용어로 사용된 적은 별로 없다. 이런 게 나온 팩트 체크하면 바가 또 있습니다. JTBC 아닙니까? JTBC에서 팩트 체크했겠죠. 그건 제 기억은 잘 모르겠고 이런 어쨌든 거를 두고 이제 이른바 메타포, 은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그러면 오히려 이제 화를 낼 분들은 이런 분들이죠. 전국 수박 생산자 조합.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수박이 얼마나 여름의 대표적 과일이죠. 맛있고 좋은 과일입니까? 우리 좋은 수박을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 비유하냐? 수박 생산자 협회가 화를 낼 일이지. 그거는 수박이라고 지칭을 받은 그럼 본인이 수박질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체성 분명하게 행동하면 되는 거죠. 예. 기분 나빠할 생각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국회의장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혹시 아주 머리 좋고 똑똑한 우리 박 앵커님은 아시나요? 다선 중에 집권 여당에서 다수당 중에서 예. 다수당이란 표현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획득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 있게 됐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국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서로 크로스로 투표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다수당에서 내부적으로 지명하는 분이 국회의장이 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171명으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반기 그리고 국회의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박병석 의장이 했고 하반기 국회의장은 6월 1일서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는 6월 6일이요. 며칠 안 남았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달도 안 남았죠. 약 한 25일쯤 남았는데 그리고 이달 말쯤에 투표를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먼저 후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야 국회의장이 행정부를 뺏겼는데 대통령을 뺏겼는데 국회의장이
앞으로 2년 동안 검수완박법 후속 절차도 있고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의원들 171명에게 선출하도록 민주당 의원 171명에게 선출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의원들이 투표한 것을 50% 반영하고 전당원 투표의 결과를 또 50% 반영하자. 예. 라고 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게 노수박운동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살리는 분이 돼야 된다. 예. 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신 대로 메타포를 쓰면 전투력이 강한 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군요. 전투력이 강한 메타포를 쓰기에는 제가 좀 어색할 수 있어서 안 썼습니다. 그거는 메타포가 아니라 직설적 표현입니다. 직설적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전투력이 강한 것보다도 정체성이 분명한. 정체성이 분명한.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은 되는 순간 탈당을 하면서 중립적 지위예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당 정체성이 강한 분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운동이 반영이죠. 자, 그러면 애초에 그래서 예. 정체성이 강한 분을 뽑기 위해서 노수박 운동,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않은 분을 걸러내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당원들이 와서 예.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 길거리에서 집회하는 것밖에 저기들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길래 그럼 이렇게 서명을 본인들이 한다고 한다면 한 10만 명쯤 이게 이름과 주민번호와 예. 전화번호를 넣은 거기 때문에 무척 강도 높은 서명이거든요. 10만 명쯤 서명해서 비대위에 전달을 하게 되면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이다. 제가 제안을 했고 이제 이번에 이제 길거리 집회를 주도했던 예. 박가리 운동본부, 개혁국민운동본부 이분들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수박이라는 있겠죠. 표현도 예, 있고 그렇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해서 수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보면 중도의 합리적인 진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도의 목소리를, 온건주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졌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졌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박운동은 어떻게 보면 강경 목소리를 다시 한번 강화하자는 운동이거든요. 민주당 당원은 70만 명이거든요. 예. 그 중에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보면 이제 박앵커님이 민주당은 강경파에 의해서 주도된다라고 하는 선험적 인식으로 좀 편견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고 체험적 있거든요. 인식입니다. 체험적 인식인가요? 예. 그 좀 편견을 갖고 바라보시는데 70만 명이 참여하는 전당원 투표는요 그렇게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171명 국회의원은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선명한 개혁적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4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중도적 성향 또 온건한 중도적 성향 예. 개 중에는 약간 한나라당 그 국힘과 가까운 성향인데 그래 또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 171명이 투표하면 그중에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예. 또 당원도 70만 명이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이 당원들 참여운동으로 열어놓으면 당원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야, 이 당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정당이 개혁적인 모습, 민주적 정당의 모습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은 개혁적으로 주도하는 분들이 주도는 하지만 표도 한 표거든요. 예. 온건한 분들도 한 표. 70만 전당원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당원의 모든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당원의 바다에 빠뜨려라. 예. 왜냐하면 민주당을 주도하는 예를 들었고 국민들이 과격하게 국힘 쪽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과격하게 민주당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5천만 국민이 그 4천만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를 하게 되면 그건 합리적인 결론이 내린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70만 당원 전당 그러니까 권리당원 대의원 요것만 아니라 전당원이 투표하게 되면 그 투표의 합리성, 예. 한목적성은 인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운동은 생각해 볼수 있지 주도하지만 않을까요? 운동은 주도하지만 표는 70만 명이 같이 투표를 하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당원이 권리당원이 70만 명. 하지만 지난 당원이 70만입니다. 당원이 70만 명. 예.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신 분이 200만인가 270만인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는 1,600만 표가 넘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투표장에서 분들의 중에 당원은 70만 명뿐이라는 거죠. 예. 말씀대로 국민투표를 붙인다면 좀 더 여러 목소리가 섞여서 나올 텐데 예. 70만 당원의 목소리를 든다면 가장 앞단에 있는 어떻게 예. 보면 예. 70만의 목소리만 과대 반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선거인단은 그중에 200만 명. 예. 그러면 나머지 1,500만 가까운 목소리가 반영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이제 저의 프레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다른 거 얘기할게요. 이제. 예. 아니 말씀 안 왜냐하면 되니까. 무척 중요한 지적이기 예. 때문에 좀 민주당이 그래서 자꾸 강경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무척 중요한 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가 깨지냐 하면 그래 민주당 70만 갖고 투표하면 과격한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 예.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것이 입법부가 국민을 대표하니까 차제에 민주당 당원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선으로 하자. 예. 라는 제안을 지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선거인단이 예.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 않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 경선 때. 하면 또 복잡하니까 예. 200만 참여하면 또 모으는데 복잡하니까 이번에 하는데 민주당만이 아니라 한 3명 내지 4명으로 압축하게 되면 국민 경선 즉 여론조사로 돌려보자. 예. 이렇게 되면 좀 더 합리적이고 온건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예. 이렇게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핵심은 국회의원들 171명이 모여서 만드는 이 밀실에서 어찌 보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걸 깨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당원 70만이 투표하자라고 하는데 박앵커는 그러지 말고 국민들 온건하고 국민의힘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참여하자.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포용적으로 투표를 하네. 근데 문제는 논쟁이 시작이 된 거죠. 예. 국회의원들만 하는 것은 깨자. 이건 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70만 명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결정하는 걸 깨자.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프레임에 빠졌다고. 예.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일부 인사들의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예. 분들이 아주 좋은 너무 견해예요. 당이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만약에 의원들이 그러지 말고 70만 당원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자. 한 3명 정도로 압축이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투표해갖고. 그럼 국민들 여론조사 하자라고 하는 걸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받아들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분이 예. 상징하지 않는 분이 하반기 국회의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다선 의원인 5선 의원 중에 예. 이상민 의원이 있고요. 김진표 의원이 있고요. 예. 안민석, 조정식, 설훈, 예. 변재일 의원 등이 있습니다. 예. 이 중에는 예. 미스터 쓴소리로 돼 있는 이상민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예.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탐탁치 않아 하는 김진표 의원도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될까 봐 예. 예, 당의 지지층들이 뭐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게요. 지지층들이 탐탁치 않은 분들을 배제하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리를 다 하고 계시네요. 썰기 요리는 앞서 좀 예. 앞권에서 있고요. 요리를 다 하고 계시네. 예.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될지. 그래요? 이 투표를요. 결과를 예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정치학 교본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투표가 시작이 되면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들끼리 모여서 결정하던 국회의장. 예. 왜냐하면 그 4년 동안 권한을 위임한 거거든요. 투표해갖고 국회의원 되면 4년 동안 임기가 보장이 되는 건데 막상 선거 때는 일꾼이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데 4년 동안 코빼기도 못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예. 그래서 4년 동안 뭘 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이 수시로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일정하게 절충되는 21세기 각 나라가 대민주주의가 좀 이렇게 와야 되는 경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민주주의 성향 장점까지도 접목시키는 이런 쪽으로 좀 변하고 있는데 그런 운동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누굴 배제하고 누굴 하자? 그게 인력으로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였던 사람들도 있는데 다선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간단히 보면 알 수도 있겠는데 제일 언론에 많이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이상민 의원입니다. 예.
이상민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이 되는 건 싫으시죠? 오늘 같이 점심 먹었습니다. 아, 점심 먹으셨어요? 예. 점심 싫은 사람하고 먹었지만 싫은 사람하고 점심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요. 예. 이것을 운동하는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기술 자문을 했을 뿐이지 이 운동을 주도하는 거는 당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연락 온 것은 4만 명이 동의했다. 서명을 했다. 하반기 국회의장을 당원의 손으로 직접 뽑자는 운동이 있다. 수박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 공헌했던 수박 생산자 조합과 또 얘기를 좀 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봉주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